네, 2025년 1월 19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그리고 이후의 재판의 분수령은 서부지법 사태가 될 전망입니다. 서부지법 사태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도 될 수 있고 구속이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치 게임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무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 구속 부분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구속에서 가장 이제 쿨하게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에 보도한 거를 보게 되면 차은경 판사는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할 때 이렇게 물었다 그러죠.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한 날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한테 비상입법기구 설치 쪽지를 비상입법기구 설치에 관한 쪽지를 전달했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려져 있죠.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비를 확보할 것, 국회 관련 각종 자금을 끊으며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 이게 이제 상당히 예민한 부분으로 차은경 판사는 본 것 같아요.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 비상입법기구, 그러니까 입법기구는 국회죠. 또 다른 국회를 만들 예산을 마련하라라는 지시를 적은 쪽지를 윤 대통령이 계엄하는 그날 최상목 부총리한테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를 해산하고 국보위 같은 거, 또 국가재건 최고위 같은 거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차은경 판사는 본게되는 거죠. 제가 앞선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현행 헌법은 제66조 2항에서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반드시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걸 수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계엄을 선포하는 조건이 국회를 해산하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현행 헌법에는 국회를 해산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계엄을 선포하면은 국회에 그 사실을 통과하고 또 국회에서 제적 과반수가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를 해야 됩니다. 국회 존재를 전제로 계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차은경 판사는 뭘 받느냐? 경향신문 보도를 보게 되면 최상목 부총리한테 재정을 담당하는 부총리죠.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라는 지시를 쪽지로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를 해산하고 국보위 같은 걸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었던 거요. 있었던 거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한 거죠. 비상입법기구 설치 쪽지에 대해서 물으니까 윤 대통령은 내가 그 쪽지를 썼는지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쓴 건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고 답변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차은경 판사가 윤 대통령이 국회 해산이라는 내란을 획책했기 때문에 구속을 했다라는 요소로 본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 증거인멸 가능성은 이거겠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정확하게 얘기했으면은 증거가 인멸 안 될 텐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공수처 또한 최상목 대행한테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라고 한 거를 갖고 윤 대통령이 헌법을 어겼다, 즉 내란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의 재판에서 계속 쟁점이 될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라고 한 게 국회 해산이라고 보십니까? 요거와 더불어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대통령이 계엄에 관한 기자회견을 발표를 하고 나서 포고문 제1호의 1항으로 나오는 게 있었죠.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국회와 지방의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게 정치활동을 금한다가
국회 해산인가요? 해산이라면 위헌이고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 정치 활동을 금하는 거 가지고 이걸 내란 국회 해산으로 봐야 되는 이게 결국 이 두 가지가 쟁점이 될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어쨌든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걸 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서부지법이 시끄러워진다는 겁니다. 지금 서부지법에 일단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뭔가 기물을 부셨습니다. 이걸 이제 난동이라고 표현하면서 법원 행정처장까지 나와서 묵과할 수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인가요? 작년 말인가 전 기일이 생각이 안 나는데 과천서 서울 들어오는 남태령까지 통일 트랙터라고 옛날 문재인 정권 때 이북 주겠다고 트랙터 준비했다가 북한의 도발 때문에 못 죽은 거 있죠. 그거를 몰고 용산 대통령 관저로 가겠다고 전농을 비롯한 좌파 단체들이 몰고 올라왔습니다. 남태령까지 오니까 경찰이 막았죠. 한참 신경을 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어떻게 경찰을 해가지고 그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까지 몰고 가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제 빠져나오는 형식으로 했죠. 서울 시내로 트랙터를 무단으로 몰고 때로 몰려오면 그거는 난동 아닌가요? 근데 그 난동에서는 그냥 전 난동이라고 봅니다. 그 난동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 10몇 명인가 개입해가지고 경찰하고 타협을 봐서 대통령 관저까지 진격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빠져나가게 했죠. 이건 넘어갔습니다. 이게 정치가 개입하면 넘어가는데 서부지법 사태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장에 오지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재할 모두 없었죠. 근데 이거를 난동으로 몰기 위해서 법원 행정처장이 나서고 경찰도요. 그날 4,000명을 동원했습니다. 저도 현장에 몇 번 나가봤으니까 앞은 꽁꽁 막았고 그 서부지방법원 뒷문 그쪽에 건물들이 있고 뒷골목에 음식점 많은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글로 사람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걸 경찰이 뚫렸다? 더군다나 영장을 발령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에 거기를 허술하게 방어했다? 저는 이거는 일부러 느슨하게 해서 누군가 들어와서 부시면은 그걸 핑계로 제압을 해가지고 이제 시위대를 해산시키면서 동시에 이제 압박을 하는 걸로 저는 상당히 보입니다. 경찰 4,000명이 이거 못 막을 리가 없고 이거 만약 뚫렸다면 이거 전체 지휘한 마포 경찰서장 지난번 이태원 참사처럼 용산결창상 해임했죠. 해임해야 됩니다. 경비 실수입니다. 근데 경비 실수는 안 따지고 난동만 따지거든.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면은 법원, 공수처, 경찰이 윤 대통령을 한쪽으로 몰아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경비의 실수입니다. 이거 못 막았다면 대한민국 경찰관 옷 벗어야 돼, 이거.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비상입법 기구 설치 예산을 마련하라는 게 국회 해산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논쟁입니다. 자, 모든 사태가 서울 서부지법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광훈 목사가 국민저항권이 더 위에 있다라는 주장을 한 것 같고 이제 많은 언론들이 씹어대는데 국민저항권이 헌법보다 위에 있죠. 국민들이 헌법을 정하는 거니까. 헌법 뒤엎는 것도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지켜야 되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못 지키겠다고 하고 와서 뒤엎으면 뒤엎는 거예요. 또 하나 강력한 무력이 들어와서 뒤엎으면 뒤엎는 겁니다. 그게 쿠데타일 수도 있고 적국이 들어와서 하는 걸 수도 있고. 자, 이게 이런 모든 것들이 서부지법 무대로 벌어집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이 좀 불리합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12월 3일 날 계엄은 상당히 엉성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었고 허점이 많아요. 약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윤 대통령이 당선될 때가 제가 김이박 홍안을 얘기했습니다. 김종인, 그다음에 이준석, 박근혜, 홍준표, 안철수가 같이 가주면 당선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어렵다. 근데 같이 가줬죠, 막판에. 안철수까지 단일화되면서 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12월 3일 날 개엄을 한 거 갖고 다투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비상입법 회의
설치 예산을 준비하라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이런 게 위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이 폭력성까지 나오고 국민저항까지 나온 거는 헌법을 넘어서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 싸움이 돼요. 헌법까지 따질 때는 법률 싸움이지만 정치가 벌어지게 되면 그 위가 되는 거죠. 압도적으로 힘이 강하면은 헌법도 뒤집어지는 거니까. 지금 윤 대통령 플러스 보수 세력이 지금 살려면은 보수 단일화가 필요합니다. 간단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두 분이 윤석열 지지 선언을 좀 해주시고 그 행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 대통령이 상당히 엉성하게 한 거 저도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윤 대통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보수는 가능성이 없어요. 윤 대통령도 1월 15일 날 체포돼서 갈 때 국힘당 의원들을 만나면서 정권 재창출을 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럼 본인이 아웃되는 걸 염두에 두고 갔다는 얘기죠. 한편으로는. 그리고 지금 차은경 판사한테 전곡을 찔렸죠. 거기에 대한 마땅한 답을 못하니까 증거인멸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서 골든크로스 현상을 보입니다. 양자 대결로 가게 되면 50%를 거의 먹는. 그렇게 되면 이제 싸움이 장기화되는데 이걸 꺾기 위해서 서부지법 사태를 난동으로 몰아서 하는데 그 세력들은 남태령 사건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길을 열어줬었죠. 서부지법 사태도 그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뭔가 할 수 있도록 열어줄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경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쪽으로 몰려고 하는 걸로 전 보이는데 이거를 막을 또 다른 큰 정치 행위가 이명박, 박근혜의 윤석열 이해한다, 지지한다 선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왜? 윤석열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경제공동체로 박근혜 구속을 시켰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제가 살면서 업보는 못 피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밥을 먹었으니까 배설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원인이니까 결과는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이랬기 때문에 남을 비난했기 때문에 저도 비난을 받는 거고 내가 남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선업을 받는 거거든요. 윤 대통령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경제 공동체로 잡아넣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비상입법기구 설치 예산을 마련하라 이런 거 국회 등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이게 이제 국회 예산이다 이렇게 봐서 내란을 몰고 가는 이런 거에 처했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문재인 세력하고는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으니까 그걸 빨리 쳐내고 보수 세력하고 좀 같이 도닥이면서 가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뭐 논해봐야 답이 없는 거고 한 번은 뭐 박근혜 대통령 만나기도 했었으니까 지난 거고 지금 대한민국 보수를 와해를 두 전직 대통령이 보고 계시려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고 이 아슬아슬한 싸움에서 그래도 이건 아니다 하고 나오려면 지금 정광훈 목사가 국민저항권이 헌법보다 위라 그랬잖아요. 그거 갖고 모든 언론은 비난합니다만은 국민이 위입니다. 분명히. 국민이 싫다고 하면 헌법도 바꾸는 거예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 굉장히 날카롭고 합리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좀 지원을 해주시면 어떻겠나. 이것이 없다면은 뭐 윤 대통령은 그대로 구속이고 탄핵으로 가는 거고 보수는 상당한 괴멸을 받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박근혜, 이명박 두 대통령의 호응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